해오리 가족과 함께 배우는 수산관계 법령. 일반적으로 바다, 강, 호소, 하천 등 수중에 번식하는 생물 자원 중 인간 생활에 유용한 수산 생물 또는 수산 자원을 잡거나 기르거나 또는 이들을 가공하는 일을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수산업이라고 합니다. 수산업은 농업, 축산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간 산업이고, 이 수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바로 수산업법이에요. 이번엔 수산 동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수산업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은 어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말한다고 수산업법 제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하고, 어획물 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또 수산물 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수산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수산물들을 잡고 운반하고 가공하는 각 과정에서의 사업들을 법에 명시해 놓은 거군요. 그렇죠. 한편 수산업법은 국익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한 수산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물론 외국인 등의 국내 어업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 행위에 대해서도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수산 자원은 무주물 선점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를 먼저 포획 채취하는 자의 소유로 인정되었어요. 또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면은 국가 소유의 공공용 물로 취급되어 항해, 어로, 낚시 등 해면의 일반적 이용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자유롭게 개방 허용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수산자원에 대한 무제한적 선취 경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수산자원에 대한 무제한적 선취 경쟁과 마구잡이식 어업 활동은 어업 질서를 물러나게 하며 필연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내지 고갈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지속적으로 해면과 수산자원을 이용하면서 그들 사이의 경합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주도하는 일정한 이용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수산업법은 무엇보다도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업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어요. 이를테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어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어업 면허, 허가,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조성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죠.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수산업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는 것이에요.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는 어장의 이용 관계, 다시 말해서 어장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용하게 하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럼 수산업법은 조항별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수산업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어어업, 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 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 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획물 운반업과 수산물 가공업은 이미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반드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거나 가공해야만 가능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광물이나 농산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산업 내지 어획물 운반업으로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획물 운반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을 획일적으로 수산업으로 편입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요. 어업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수산물을 잡거나 양식하고 소금을 생산하는 거라고요? 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 상태에 있는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소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양식이란 포획, 채취하는 어로 행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업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금 생산이란 암염, 천연 함수, 해수 같은 원료들에서 소금을 얻어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어획물 운반업과 수산물 가공업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어획물 운반업은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 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르는 어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기르는 어업이란 해조류 양식어업, 폐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 양식어업과 육상 해수 양식어업을 말하는데요. 일반 어업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또한 외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외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않은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 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라고요?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면은 바다의 수심이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35m 이상의 수면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과 어장, 어업권이라는 말도 참 많이 나오죠. 여기서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 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어장이란 제8조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하며, 어업권이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답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입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어자라는 건 어업의 신고를 한자를 말하는 거지요? 네, 맞아요.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업인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 종사자를 말한답니다. 이 어업인에는 어업자, 어업 종사자, 어획물 운반업자와 종사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있어요. 여기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어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의로서 어업을 영위하고 단순히 그 영업에 출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명의로서라 함은 자기가 어업의 경영 주체로서 영업상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를 법상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업 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업자를 위하여라 함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한 것이고 그 종사의 결과가 법률상 어업 경영자에게 귀속하는 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컨대 법상 고용관계인 경우가 이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시험선이나 연습선 등의 승무원은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 행위를 하더라도 본조의 어업 종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어업인 중 어획물 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라 함은 어획물 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 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수산물 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니 수산어법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주요한 용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밖에 자주 쓰는 용어들도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닷가라 함은 만조 수위선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하는 거며 유어라 함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어구라는 것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하죠. 어업 활동을 하다 보면 경우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수산어법의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법이라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수산어법에 대한 총칙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여보, 먼저 수산어법이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산어법은 바다, 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육지 이외의 부분에 소금물이 괴어 있는 곳으로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우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해요. 여기서 속인주의란 수산어법은 국내외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내국 법인에 적용된다는 것이고 속지주의란 국내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산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가 수리되어 어업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산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보, 그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 우리나라 수산어법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수산어법 제5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 31일 수산업법 개정에서 어장이용 개발계획 제도가 처음으로 신설된 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컨대 어장이용 개발계획이란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어업면허를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여보, 그럼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또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수립하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 기본 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개발계획 세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장 이용 개발 계획 기본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 기본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은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어장 이용 개발의 제한, 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세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요?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세부 지침에는 개발 계획 기본 지침의 세부 사항, 어장 이용 개발의 제한 수용 및 제한 품종 등에 관한 사항, 어장의 재개발, 기타 개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세부 지침 및 기본 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 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작성 방법에 의하여 어장 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어장 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획서에 의하여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수립 연도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어장 이용 개발 계획 기본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수립 연도 1월 31일까지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수면에 대하여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의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죠. 여보, 그럼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 또는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해요. 여보, 어장 이용 개발 계획과 면허 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어업면허 처분 절차는 어장이용 개발 계획과 서로 맞물려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첫째,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관청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어장이용 개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즉시 공고를 하고, 둘째, 개발 계획의 공고 후 30일 이내에 어업인은 우선순위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해요. 다음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은 6월 30일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결정과 면허 신청을 할 것을 어업인에게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통지된 기간 내에 어업인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면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면허 신청에서 면허 처분에 이르는 대강의 절차 및 과정입니다. 먼저 면허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허가업과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네, 면허업은 어선을 이용하여 어군을 추적하고 조업 수역을 자유로이 이동하여 조업하는 허가업과는 달리 어장을 특정하고 그 배타적 독점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어업이에요. 이러한 어업에 관해서 특정인에게 면허를 주고 그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면허어업 제도인데,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어업이죠. 여기서 어업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바로 어업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먼저 정치망 어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치망 어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정치망 어업은 어패류의 생태적 습성상 먹이를 찾아다닌다거나 또는 산란을 위하여 해마다 특정 시기에 일정한 수역을 회유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어구를 고정 설치해두고 회유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정치망은 일반적으로 원망부와 신망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구를 설치할 수 있는 어장구역을 정하여 면허하게 됩니다. 정치망 어업은 동해안의 방어, 삼치, 쥐치 및 남해안의 멸치, 갈치, 쥐치 등을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연근의 어선어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어획량의 증대와 임해공업단지의 조성에 의한 연안의 수질 오염 및 개항장의 확대 등에 의하여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의한 수산물의 고급화, 다양화 등 요인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죠. 그럼 정치망 어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망 어업은 정치 어구가 설치되는 어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 정치망 어업, 중형 정치망 어업, 소형 정치망 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대형 정치망 어업이란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서, 중형 정치망 어업이란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서, 마지막으로 소형 정치망 어업이란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이때 대형 정치망 어업에서는 낭망류, 승망류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이어서 해조류 양식어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해조류 양식어업의 종류를 수하식과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구분하는데요. 수하식 양식어업이란 수중에 대, 지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또한 바닥식 양식어업이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죠. 그럼 해조류 대신 조개 등 폐류를 양식하는 것이 폐류 양식업인가요? 네, 맞아요. 폐류 양식어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조기 같은 폐류를 양식하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폐류 양식업의 종류를 가두리 양식어업과 수하식, 바닥식 양식어업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가두리 양식어업이란 수중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며, 수하식 양식어업은 수중에 뜸, 밧줄,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바닥식 양식어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는 거죠. 그 밖에 폐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어류 등 양식어업이라고 합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는 어류 등 양식어업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두리 양식어업은 수중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며, 축제식 양식어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또한 수하식 양식어업은 수중에 뜸, 밧줄, 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바닥식 양식어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는 거죠. 여보, 그럼 2종 이상 여러 가지 수산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도 있나요? 네, 복합 양식어업은 해조류 양식어업, 폐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마을 어업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복합 양식어업의 종류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하식 양식어업은 수중에 대, 쥐주, 뜸, 밧줄 등을 이용하여, 또 바닥식 양식어업은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폐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합 양식어업은 가두리 양식어업, 수하식 양식어업 및 바닥식 양식어업의 양식 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축제식 양식어업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죠. 다음은 협동 양식어업입니다. 1995년 수산업법의 개정에서 공동어업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분리하여 원래의 공동어업을 축소하여 마을어업으로 하였으며, 축소된 공동어업 부분의 수역에는 협동양식어업을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협동 양식어업과 마을어업으로 구분한 건가요? 네, 구법상의 공동어업의 경우 수심이 10m 내지 15m로 불악어업인이 직접 잠수하여 포획 채취하기에는 수면이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촌계는 불악어업인이 아닌 해녀 등을 고용하여 부재지주적인 이득을 취하였던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이분하게 된 것이지요. 1996년 12월 31일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을어업은 5m 이내로 하여 지선어업인이 직접 채취, 포획할 수 있는 수심까지로 하고, 협동양식어업은 그 외측에 5m 초과 10m 이내의 수심의 수면을 설정하여 그것을 양식어장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여보, 협동 양식어업 면허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네, 마을어업은 어촌계와 지구별 조합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고 있어요. 이는 이 수역에서의 자본의 도입에 의한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협동양식어업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 수심의 한계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에
평균 수심 5m 초과 1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을 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 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항의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보, 그럼 이번에는 마을 어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마을 어업의 도입 과정을 보면 1990년에 수산업법 개정에서 제1종 공동어업, 제2종 공동어업, 제3종 공동어업으로 3분하고 있던 공동어업 중 제1종 공동어업만을 공동어업으로 하여 면허어업으로 하고 제2종, 제3종 공동어업은 폐지하고 그 내용인 어업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구획어업에 포함시켜 허가어업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협동양식어업 때 알아본 것처럼 1995년 수산업법 개정에서 공동어업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나누어서 종래의 공동어업은 그 어장을 축소하여 마을어업으로 하여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에 면허하고 그 축소된 부분의 수면에는 협동양식어업을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마을어업을 면허할 수 있는 어장 수심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에 평균 수심 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마을 어업의 수심 한계는 처음부터 5m였던 건가요? 아니요. 마을어업의 어장의 수심 한계는 1963년에 7m로 정하였고 1976년에는 최간조 시의 평균 수심 10m로 완화하였어요. 그런데 마을어장의 수심 한계가 7m에서 10m까지 확대됨으로써 낫, 호미, 칼, 괭이, 갈퀴류, 작살류 등의 원시적인 어로 방법으로는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 원시적인 어로 방법으로 어업이 곤란한 곳에서는 잠수기 어선, 형망 어선, 자원관리 채취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면허규칙 제14조에는 어장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의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마을어업이 마을어업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마을어업인이 없는 낙도나 무인도에 마을어업권을 설정함으로써 타 어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낙도, 무인도에는 원칙적으로 마을어업을 불허하도록 하였으나 일면에서 국가정책상 필요한 때 또는 최대한의 어민 보호의 견지에서 정책상의 신축성을 둔 것입니다. 여보, 이제 외해 양식 어업만 남은 거죠? 이 외해 양식 어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여보, 수산업법 용어에서 배웠었는데 외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외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않은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 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본 수준면을 기준으로 35m 이상인 수면을 말하는 거죠. 이런 외해양식 어업의 종류는 수중 또는 표층에 뜸,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 어업으로 합니다. 즉, 현재 개발된 외해양식 어업은 가두리 양식 어업 한 종류뿐인 거죠. 수산업법 제8조 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해 양식업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다른데요.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 양식 시험어업을 1년 6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하는 외해 양식 시험어업 추진 내용 및 결과와 수산업법 제13조의 2,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자에 해당하는 외해 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하는 내만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 앞서 살펴본 제1호 나목 내지는 마목까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산업법상의 면허의 결격 사유란 행정청이 면허하여서는 아니 될 사유이며 이에 위반하여 면허한 경우에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업의 면허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먼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해조류 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폐류 및 어류를 양식하는 기업 및 그 계열 기업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고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 집단 중 최근 3년도 말 현재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 회사인 경우에도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살펴볼까요? 수산업법상의 우선순위를 요약해보면 제13조 제1항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1순위는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의 경험이 있는 수산기술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의 경험이 있는 경영자 및 종사자이고 제2순위는 제41조 제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어업의 경험이 있는 수산기술자 또는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상기 어업에 대한 경영자 및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순위는 제1, 제2순위 이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동순위자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동순위자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제1순위는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제2순위는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수산기술자 또는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 제3순위는 동일하게 제1, 제2순위 이외의 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에 의하여서도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제1순위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에 해당합니다. 제2순위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이고, 제3순위는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순위를 구분하게 됩니다.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합니다. 이외에도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마을업과 해조류 양식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전 분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자도 있나요? 그럼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자 할 경우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해당 업의 어장에서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일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또 해당 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 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그리고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 분할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면허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면허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맞죠? 네, 잘 알고 있네요. 면허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이 면허 신청 기간 내에 어장구역 한 건마다 어업면허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어업의 면허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만약 어업의 면허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말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어업의 면허 신청이나 허가 신청의 경우의 처리 기간은 민원 사무 처리 기준표에 의하는데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래 민원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며 법령의 처리 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 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미납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도 안 됩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면허 또는 면허 거부의 의사표시는 그 신청인 등에게 통지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면허 처분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 행위 그 자체가 면허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면허증의 교부는 면허 행위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강학상 공증 행위에 속합니다.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의 면허의 금지는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량 처분적 성격인 행정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행정법령이
행정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행정일반에 요구되는 공익 적합성의 견지에서 보아 각각의 경우에 행하여져야 할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는 일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면허의 신청에 대한 허용 또는 거부는 어업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면허 처분이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없으며 면허의 우선순위가 법정되어 있고 면허의 결격 사유, 면허의 금지 등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면허 여부의 조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 처분해야 할 것이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만일 일탈, 남용이 있거나 조리상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교부의 법적 성격은 면허 처분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면허를 한 사실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면허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업법 제4조 제4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장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어장관리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의 제14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 연장 허가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제12조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행위의 법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주체가 의사표시에 주된 내용에 부과하는 종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한정어업면허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기간을 정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어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 어업권이 제약되고 이전, 분할 또는 변경이 금지됩니다. 어업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업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업권은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수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어업권은 단순히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수면, 수중, 수저에 있는 어업권의 객체를 포획, 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인 동시에 특정 수역을 배타적, 입체적으로 이용, 수익할 수 있는 성질을 아울러 가진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업권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군요. 네, 이러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가 어업권 원부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이죠. 이 경우 등록은 어업권의 성립 요건임과 동시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하답니다. 어촌계 소유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개원이 이를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어촌계의 개원만이 행사할 수 있었는데 내용이 달라졌네요.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1995년 12월 30일 수산업법 개정 이후에는
마을 어업에 대하여 비개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아, 수산어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군요. 다시 말하면 어촌계의 개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마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촌 개원이 아니더라도 어장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이를 행사하도록 수산업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은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에 나와 있듯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 방법과 어업권의 행사 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행사료와 입어료, 기타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어장 관리 규약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을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자주적으로 제정한 자치규범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자치규범은 당연히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규약이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들 법률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업권 행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가장 1순위는 당해 어장에서 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순위는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순위는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마지막 4순위는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의 순서에 의합니다. 그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동순위자 상호 간에 있어서는 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자의 행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면허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가 1순위가 되고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적은 자가 2순위가 됩니다. 만약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규칙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은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고자 하는 자와 면허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 계약 또는 입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요. 어업권 행사 계약이나 입어 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단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한정 어업면허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규칙 제43조 제2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어장에 대하여는 개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37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어장에 대한 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에는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어요?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 어업의 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수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또 입어자라 함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관행에 의한 입어가 권리인가에 대해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요. 법의 제한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설은 입어의 관행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로 보아서 찬성하기 어려우므로 권리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 이외에 관행 입어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입어권은 마을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그 외의 어장, 예를 들면 양식 어업권자의 어장 구역 등에서는 관행에 의한 입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입어 제도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입어 제도의 전제가 되고 있는 종래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장에 대한 마을 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 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로 이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을 어업권 설정 이전부터의 관행이란 마을 어업권 제도의 창설 이전부터의 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어장에 마을 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의 관행을 이야기합니다. 또 입어 관행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고 단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어권은 어업권과는 달리 국가의 면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건이나 그것이 공공수역 속에 어업권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어업권과 같이 공권적 성격을 병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업권자가 관행입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 제99조 제2호에 의해 벌칙 적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입어권의 침해이므로 어업권자 등에 대해 방해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입어 어장에 있어서의 어업의 제한은 첫째, 협의 또는 재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과 둘째, 공동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에 의한 어업의 제한의 두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 또는 재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에 마을어업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와 어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에 따라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또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수산업법 제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 등에 의한 어업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의 내용인 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또는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 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 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는 규정은 어업권이 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입어권도 당연히 그 제약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보자가 상기의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의 금지는 행정 주체와 이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법적 조치이므로 어업권자가 이것을 이유로 관행 이보의 거절을 제40조 규정에 반하여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 금지가 취소되었을 경우 어업권자와 이보자의 관계는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복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보권 소멸 사유는 마을 어업권의 소멸, 관행의 중단, 이보 의사의 포기, 이보자의 사망 또는 해산, 이보료 불지급의 효과, 이보 금지 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을 어업권의 소멸의 경우입니다. 이보권이라 함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타인의 마을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 대한 관행 이보를 권리화한 것이므로 마을 어업권 자체의 소멸이 이에 대한 이보 관계를 소멸하게 하고 따라서 이보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을 어업권의 소멸에 따라서 종래의 이보자는 허가 어업 또는 신고 어업으로서 계속하여 적법하게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권은 계속적인 이보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행의 중단에 의하여 제40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이보권은 소멸합니다. 얼마 동안의 관행의 중단에 의하여 이보권이 소멸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정된 바 없으므로 일반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권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소멸합니다. 마을 어업의 어업권자와의 이보하지 않겠다는 계약 등은 이러한 적극적 의사표시의 한 예인 것이죠. 관행 이보에 의한 이보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이보자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합니다. 이보 관행자는 자연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또는 법인도 이에 포함되므로 이에 해산에 의해서도 이보권은 소멸됩니다.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은 이보자에 대하여 이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보료 불지급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데요. 이는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정법상 이보료 불지급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의 채권 채무 관계의 성립은 물론 어업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보 관행의 소멸의 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이보자가 제40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본권인 마을 어업권에 부여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이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보 금지 처분에 의해 이보권은 소멸합니다. 여보, 그럼 먼저 어업허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어업의 허가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에게 과해진 어업의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특정인에게 어업 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적 금지는 허가를 유보하는 금지인 점에서 허가를 유보하는 일이 없는 절대적 금지와 구별됩니다. 어업 중에는 어구어법에 있어서 그 조업을 자유로이 방임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 또는 어업의 질서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업자의 자유조업을 적당히 제한하는 필요에서 설정한 것이 허가제도입니다. 어업허가의 성질 및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우선 허가의 법효과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 의무의 소멸, 즉 금지된 행위에 관한 자유의 회복입니다. 즉 면허어업은 어업권의 기에서만 할 수 있는 어업인데 비하여 허가어업은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놓고 어업허가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그 자연의 자유, 즉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죠. 또한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금지의 해제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요?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업별로 허가 정수가 정해져 기선 저인망 어업, 잠수기 어업 등의 허가가 보통 이권시 되고 있지만 그 이익의 성질은 허가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의 설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업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속행위로 본다고요? 왜 그런 것이죠? 네, 그것은 허가를 아니할 경우가 법정되어 있고 또 그 일반적 금지는 수산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 이유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결정해서 그러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 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거부함은 부당한 금지의 유지로서 자유의 침해이며 따라서 위법이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허가의 법 효과는 금지된 행위에 관한 자유의 회복일 뿐이므로 허가된 어업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산업법은 휴업에 의한 어업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은 어업자의 어업행위 의무가 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의무는 어업허가의 효과가 아니고 바로 이 규정의 내용인 직접적 어업명령의 법효과인 것이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업허가는 수산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므로 타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사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가어업은 그 경영 규모, 조업 해역, 자원의 보호 관리 또는 어업 조정 등의 이유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어업은 그 처분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 시도지사 허가어업,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허가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시험 또는 연구, 교습어업도 장관의 허가를 받고 또는 해당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어업이므로 위에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 시도지사 허가어업,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업 중에 하나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시험 또는 연구, 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보, 그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은 근해어업을 말해요. 여기서 근해어업이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는데요. 이들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는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허가의 정수, 허가 금지, 우선순위 등의 범위 내에서 현지의 각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실정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근해어업의 허가 권한 및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는 시도지사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근해어업은 21개 종류로 분류되는데요.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 허가어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이 근해어업을 말하듯 시도지사 허가어업은 연안어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연안어업이란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을 말하는데 이들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93조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보면 지방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 그리고 어업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연안성을 띈 것을 시도지사의 허가업으로 한 것인데 장관 허가업인 근해어업이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 권한이 위임된 것과 같은 취지로 시도지사 허가업의 허가 권한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연안어업은 8개 종류로 분류되며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보, 다음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구획어업이라고요? 그게 무엇이죠? 네,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그럼 총톤수 5톤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는 없나요? 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어요. 이런 구획어업의 종류는 총 12종이며 그 종류와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이런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는 총 2종이며 그 종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은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고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은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답니다. 여보, 처분청에 따라 구분된 허가어업 말고 수산업법의 별개 조항에서 규정하여 별도로 구분한 시험 또는 연구 교수법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럼 시험 또는 연구 교습업에 대해서 관련 수산업법의 조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에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한시어업 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따른 업 외에 새로운 어구업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업법 제45조 제2항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업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시험어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 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더불어 수산업법 제45조 제3항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시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보,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업, 시도지사 허가업,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업, 그리고 시험 또는 연구 교습어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 어업 허가에는 무엇이 또 있나요? 네, 그 밖에 한시어업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시어업 허가란 수산동물의 적절한 이용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답니다. 여보, 그런데 한시 어업 허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시도지사가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때 무작정 허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수산업법 제42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업의 종류,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 가능 총량 및 해역의 범위가 있어요. 또한 조업의 기간 및 시기, 그리고 척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적당 어획량 할당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죠. 한시어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한시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수산업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어업 분쟁이 있거나 어업 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나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답니다. 어업허가 처분이란 어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처분의 법적 성격은 면허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기속행위로 봐야 해요. 이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없으며 허가의 금지 및 제한, 허가의 정수 및 어업 종류별 어선의 톤수, 그리고 허가업의 제한 및 조건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럼 허가 처분의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먼저 어업허가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어선, 시설,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이 다르니 그 종류를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럼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허가의 금지 및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 우열의 기준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어업 조정 또는 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을 때 신청 건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어업에 있어서 허가 신청 수면이 경합하는 경우가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죠. 여보, 그럼 허가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바로 허가 어업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허가업 제도 운용에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하게 됩니다.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나요? 우선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 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있죠. 어업 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도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위에 나온 1에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1에서 3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안타까워라. 어떤 사람들이지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 허가를 할 수 있죠.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이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분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입니다. 위에 4에서 7과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 경영 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합니다. 그 밖에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2015년 6월 22일에 신설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지요. 계속해서 허가의 유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허가의 유예란 요건을 갖춘 허가 신청에 대해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일정 기간 허가 처분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보, 그럼 어떤 경우에 허가가 유예되는 건가요? 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허가가 유예되는 경우는 첫째, 어선의 침몰 등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둘째, 저당권 실행의 경우 셋째, 연근의 어업자가 당해 어선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마지막으로 넷째,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어업허가의 금지 및 제한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산업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행정관청은 제35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보,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허가의 제한 조건이란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법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주된 내용에 붙인 종된 내용의 의사표시이며 이를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요. 즉, 수산업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제한 조건은 어업허가 등의 효과를 제한할 목적으로 허가 등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한 행정청의 종된 의사표시를 말하며 강학상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가 처분에 있어서도 부관인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업의 면허의 경우와 같지요. 관련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는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처분을 할 경우 연근의 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업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 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 이와는 별도로 수산업법 제43조 제2항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 처분에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수산업법의 명문으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다만 제한 조건이란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또는 특별한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무한정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43조에서는 어업 조정,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로 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비례 원칙을 비롯해서 평등 원칙 등을 감안하고 또 필요 최소 한도여야 하는 것 등은 어업 면허의 제한 조건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보, 그럼 어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어요.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 협력이나 법 제61조에 따른 어업 조정을 위하여 어선 어구의 규모, 어선 척수 및 조업 수역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수산업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립처분으로서의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행정관청은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수산업법 제43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부관이 아니고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후에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고 하여 허가 후에도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 상기 독립처분은 허가 처분과 독립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이 점에서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부관의 경우 부관에 의해 원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허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고 또 부관만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것 등 제한을 받는 것과 구별됩니다. 여보, 그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행정처분의 유효기간과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이란 행정처분의 효과의 발생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말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의 효과를 존속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목적은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어업 생산력을 제고하는 견지에서 허가의 고정화를 막고 수산 자원 또는 어황의 변화,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허가업의 합리적인 조정 또는 시정을 위하여 허가 처분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허가업은 면허업과 달리 유효기간의 연장 제도가 없으나 우선순위 등의 허가 기준에 의하여 업권에 못지않게 그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유효기간 제도는 그 본래의 의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허가의 권리화를 촉진하는 일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허가 어업 및 시험 또는 연구 교습 어업에 있어서의 어업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에요? 네, 허가업 및 시험 또는 연구, 교습 어업에 있어서의 어업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어요. 허가업은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고 따라서 경영의 관점에서는 허가 기간의 장기화가 바람직한 것이나 대상 자원의 변동이나 어업 조정상의 조건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죠.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서는 어업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허가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의 어업허가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 어업허가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변경이 아닙니다. 여보, 그럼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어업허가의 내용인 사항의 일부가 어업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해준 행정청에 신청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의 내용인 사항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는 그 변경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신고만으로서 족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여보, 허가된 어업도 경우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나요? 네, 허가의 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 어업자의 사망 또는 해산 등에 의하여 소멸하기도 하고,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허가업을 폐업함으로써 소멸하기도 하며, 행정관청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산업법 제49조 준용 규정에 의하면 허가업에 대하여는 면허업에 관한 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업의 제한 등과 제35조 면허업의 취소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34조의 행정관청이 허가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어업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한 어업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 선박의 항해, 정박, 계류, 수저 전선의 부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하여 배출 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관청이라 함은 처분관청뿐만 아니라 어업의 제한, 정지, 선박의 계류, 어업의 허가의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행정관청도 포함합니다. 그럼 수산법령 위반 등 어업자의 귀책 사유로 어업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수산법령 위반 등 어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어업 허가의 취소의 경우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법률에 기초한 명령, 처분,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유는 어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와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일반적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보,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어업을 지배할 때의 취소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 놓았나요? 네, 수산업법 제35조 제4호에는 허가를 받은 업자와 실질상의 경영자의 일치를 요구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의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이 그 어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면허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산업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과 제35조 제3호를 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업을 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업자는 그 영업에 대한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따라서 그 허가를 취소하여 다른 희망 사업자에게 어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그 허가는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보, 착오로 인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원래 조선어업령에서는 사위에 의한 착오의 경우를 어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구수산업법에서는 단순히 착오에 의한 허가를
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현 수산업법에서는 이마저 폐지하였습니다. 즉 현행법에서는 착오를 독립된 행정행위 취소 또는 무효 원인으로 보지 않고 착오의 결과 행정행위의 내용이 불능 또는 위법한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의 불능 또는 위법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설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으로서는 표시된 바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법치 행정의 원리에 충실한 법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보, 전에 기사를 통해 신고어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맨손어업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신고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맨손어업이라는 통계는 바로 신고업의 영세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고업은 자유어업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그 어획 강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실제 1995년 신고어업제를 개정하면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 생산어업을 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양식어업자나 신고어업자 등이 양식하거나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에 대한 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어획물 운반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행해진 개정입니다. 여보, 그럼 신고어업의 요즘 현황은 어떤가요? 네, 신고어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신고어업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죠. 여기서 신고어업이란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 어구어법이 간단하고 소규모로 행해지는 것이 특징인 어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고어업의 2013년 현황을 살펴볼까요? 지난 10수년간 전체 신고어업의 건수는 3배 이상 불어났으며 이 중 맨손어업의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어업은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어업 질서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어업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업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어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른바 보상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일정한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신고어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잠어업은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폐류, 해조류, 그 밖에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또한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 호미, 해조트리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투망어업은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하죠. 어업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업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네, 어업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업 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 및 어업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 시기 및 조업 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는 신고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보, 신고 어업의 제한 및 조건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수산업법 제49조 제3항에는 신고업에 관하여 공익에 필요에 의한 면허업의 제한에 관한 법 제34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가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제4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죠.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신고한 조업 수역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수산업법 제47조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보, 그럼 신고어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수산업법 제47조 제4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네, 해당 조항에는 신고업자의 주소지와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않을 것, 또한 어업 분쟁이나 어업 조정 등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조업 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고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메어놓는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보, 그럼 어업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어업 폐업 신고서에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죠. 다만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가요? 네, 수산업법 제47조 제6항에 따르면 신고를 한 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신고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그리고 신고업의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 증명서를 회수해야 해요. 그리고 수산업법 제47조 제6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공적 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업의 종류 및 효력 상실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어업의 신고가 제한됩니다. 여보, 그럼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해당 공적 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이고 신고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해당 공적 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에요. 어업 단속, 위생 관리, 유통 질서의 유지나 어업 조정을 위한 법이 있는 것 알고 있나요?
그럼요. 수산어법 제61조 제1항에 명시된 행정관청은 어업 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내용 맞죠? 네, 맞아요. 동조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61조 제1항의 어업 조정 등에 관한 명령, 각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인접 수면회의 불법 어업 및 밀식 등에서 오는 수질 오염, 병해, 기타 면허 내용과 상이한 어업 활동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어업자와 어업 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을 명할 수 있는데요. 어업 조정이나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자, 어업 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또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필요하면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의 규격화는 위생관리와 더불어 유통질서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는 결국 포장 용기의 내용물인 수산물 자체의 규격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3호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에는 새로이 수산물 품질 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은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 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 장소 및 매매 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양육, 매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는 주로 유통질서의 적정한 통제를 위한 것이나 또 다른 한면에서는 불법 어획물 거래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대량의 어획물을 아무 곳에서나 양육, 매매하게 하면 가격의 등락 고저에 심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어업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네, 어업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않으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선령, 기관, 부속선의 수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만약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수산업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법 제66조에 위반한 자는 수산업법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그 외국의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 명령 또는 회항 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다가 정선 명령 또는 회항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내로 도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 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어구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 면허업 중 외해 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근해어업은 시도지사가, 면허어업, 면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철거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요. 제1항에 따른 철거 의무자가 그 철거 의무 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6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설치된 표지를 이전, 손괴, 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 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 손괴, 변조 또는 은폐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관청은 어업 종사자나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가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같은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기사 면허 소지자가 수산업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해기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어업 단속의 실을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업 조정, 안전 조업, 불법 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기타 어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의 유무를 살피고 위반자를 적발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산업법상 어업감독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또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 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 어선, 사업장, 사무소, 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그 밖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감독 공무원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